조기에 그래도 다행히 진압이 돼서 다행이긴 한데 그럼요. 이제 비상계엄 자체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은 굉장히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후유증이 상당히 남을걸요. 네. 우선 국제적으로도 지금 미국 정부의 고위 당국자들이 보이는 반응을 보십시오. 네. 저런 식으로 거의 뭐 직접적으로 논평을 하고 하는 게 거의 드물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정도면 국제사회에서도 이제 정말 코리아가 이거 아주 국격이 말도 못하게 실추했다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이 신뢰를 쌓기는 어려워도 이거 하나씩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얼마나 이 후진성을 보여준 겁니까 우리가. 이제 내란 또는 뭐 친위 쿠데타에 대한 단죄는 단죄대로 하되 이제 이 잘못 가동될 수 있는 이 미완의 시스템을 좀 바로잡을 노력이 좀 필요한데. 물론이죠. 해야죠. 그 뭐 학자분이든 뭐 이제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또 제도적인 허점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고쳐야 되고요. 그건 많은 이제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되겠죠.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는 일단 대통령 직무 정지가 급하다라고 해서 그런지 야당은 한 번의 탄핵안이 이제 투표 불성립으로 무의로 돌아가니까 다시 지금 또 탄핵안을 내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것은 필요한 조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탄핵은 당연한 조치라고 보는데 다만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재명 대표가 그죠? 지금 사법 처리 과정이 쭉 이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다급하니까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극한적으로 이걸 몰아간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탄력이 안 붙는 거죠. 그거에. 그럼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리 문제가 쉽게 합의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어쨌든 국회에서 표결을 통해서 처리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자, 그러면 이제 비상계엄 상황을 잠시 좀 복기를 해보면 이 12월 3일 10시 23분에 그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시작됐고 10시 27분에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치권들의 반응이 있었고 여러 정치인들이 이제 반응을 했는데 장관님이 보시기에는 당시에 비상계엄 선포 상황에 누가 그래도 대처를 좀 가장 잘했다 이렇게 보여지십니까? 이제 민주당이 이제 그걸 극렬하게 이제 그걸 저항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보면 지금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니까 이재명 대표가 가장 대처를 잘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제 5년 단임 대통령제가 이번 그 비상계엄 파동으로 사실상 좀 시효를 다한 거 아니냐. 그래서 권력 구조를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도 좀 있거든요. 청와대에서 근무를 해보면 5년 단임제라는 게 이거는 정말 이 제도 자체는 정말 전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이제 이게 거의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준비라는 건 뭐냐면 선거에서 당선되는 게 우선 급선무니까 모든 역량을 거기다만 투입을 한다고요. 선거 승리에만 당선된 다음에 국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의 준비가 소홀한 채로 취임을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항상 대통령이 들어와서 첫 해가 제일 중요한 해예요. 특히 5년 단임은 4년 중임제도 취임 첫 해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해에 자기가 해야 될 주요 과제를 다 던져야 됩니다. 다 던져서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죠. 그러고 나면 그걸 어떻게 실천할 거냐? 정책을 만들어야 되고 정책을 만드는 역량도 대단히 중요한 역량이고 힘든 역량이고 그다음에 그 정책을 만들면 그걸 추진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돼요. 그 관료들이 추진하는 주체가 되니까 동기부여를 해야 된다고요. 자발성을 끌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조국 근대화라는 동기부여를 했어요. 그게 다 여러 가지 호응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국민소득이 뭐 300불 수준이니까 빈곤으로부터 해방, 조국 근대화 누구한테나 가슴을 때리는 화두라고.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잘 됐죠. 지금은 3만 불 시대예요. 국민에 대한 동기부여가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지혜롭고 웬만큼 지식이 풍부한 지도자가 아니면 국민에게 동기부여를 해서 공직사회와 국민들의 역량을 모으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예요. 그런데 거꾸로 이런 쪽에 별로 준비도 없고 역량도 많지 않은 분들이 등장을 하니까 다 망가지는 거죠.
당선돼서 집권하는 데만 총력을 기울이지 네. 그 이후에 국정 운영에는 그렇게 철저히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보다 좀 국민의 한 사람 부탁하고 싶은 게 네. 대통령 되고 싶은 욕망 갖는 거 당연하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대통령이 되나 하는 것만 신경 쓰지 말고 네. 동시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 뭘 할 거냐, 왜 뭘 할 거냐, 네. 국민에게 동기별의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네. 이것도 굉장히 고민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그 당선이 되면 국민에게 저는 제 임기 동안 뭘 하겠습니다. 왜? 네. 국가 장래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을 할 것이고 이런 제도를 만들 것이고 네. 이걸 국민에게 보고하고 그 동의를 얻어야죠. 그러고 추진해야 된다고요. 근데 보십시오. 지금 그런 대통령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언뜻 생각나는 것은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국민 성공 시대를 만들겠다. 그래서 747을 제시를 했지만 이제 좀 못 지켰던 것 같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국민 행복 시대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그러니까 추상적인 너무 추상적이었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은 필요하다라고 다수 국민이 동의를 하지만 그러면 과연 이 후임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어떤 국정 운영 준비가 돼 있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뭐 사법 리스크도 리스크지만 이제 먹사니즘을 강조는 하고 있는데 과거에 얘기했던 뭐 기본소득, 뭐 기본주택 이런 것을 계속 할 것인지 이제 국정을 자기가 어떻게 할런지에 관한 총체적인 그림이 있어야 되고 그중에 이제 우선순위가 정해지겠죠. 그래서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모르겠어요. 뭐 준비를 한 게 있는지 저는 알 길이 없는데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당을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만 조금 시간을 갖고 대통령 직무는 정지를 시키더라도 그러면 5년 단임 대통령제라도 지금 우리 국민이 원하는 권력 구조를 좀 바꾸는 개헌 논의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주장도 좀 지금 대통령 없이 그거부터 먼저 하자고요. 그게 잘 제대로 진행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걸 끝을 내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